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시면 진짜 정말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트렁크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하지만 쿠페형이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이 바로 이대로 한번 주행을 한번 바로 나가면 좋은데, 제 키가 183cm인 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트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컬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그레이는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좀 중후한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카트 에디터 L입니다. 오늘 K8이 드디어 선보였습니다. 여러분들께 빨리 선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은 비트 360이라고 압구정에 위치한 기아 사옥입니다. 전면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면부 사실은 처음에 너무 기대가 컸는지 이미지를 보고서는 사실 좀 실망했어요. 이거 뭐 그랜저의 페이스리프트인가? 근데 실물 보니까 아닙니다. 실물을 보니까 전혀 뭐 그랜저의 어떤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의 어떤 그런 디자인이 떠오르지 않아요. 자, 전면 라디에이터 그릴이 확실히 인상적입니다. 본넷과 어떤 경계선이 있는 라디에이터 그릴이다 라고 하는 뭐 그런 느낌이 없이 일체감 있게 전면 하나의 덩어리. 이거 근데 큰일인데, 이거 살짝만 접촉사고가 나도 견적이 꽤 많이 나올 것 같은 그런 우려감도 지금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럼에도 지금 디자인적으로 너무 이게 인상이 강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물을 보시면 진짜 정말 놀라실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임팩트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디에이터 그릴뿐만 아니라 헤드라이트와의 어떤 조화부터 해서 특히 이 테일라이트 너무 이쁜데? 몇 개예요, R이? 자, R을 한번 세워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10개의 LED로 되어 있네요. 자, 스포티한 감성은 사실 하단부에서도 나옵니다. 범퍼 팁이 크롬으로 되어 있고요. 측면에 이렇게 한 번 더 디자인을 줬는데 이쪽에도 세공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이 여기에 들어가 있네요. 턴 시그널을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짜라락 짜라락. 이게 너무 이쁜데? 자꾸 이쁘다 그러면 안 되는데 벌써부터 계속 이쁘단 말이 나오네요. 네, 진작 이렇게 하지. 너무 이뻐. 자, 이제부터는 엠블럼을 교체하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교체도 힘들 것 같아. 그쵸? 이전에는 동그란 원형 안에 기아 마크가 있는 형태였다면 기아 마크만 있는, 이제 기아 모터스가 아니죠, 기아죠. 그렇죠? 기아 마크만 있는 형태인데 너무 이뻐.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기아인 줄 알겠는데 위에서 내려보면요, 기아가 아닌 것 같아요. 줄 그거 아니에요? 줄? 그렇게 읽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실물을 봐서 놀랬던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각도에서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보이시나요? 앞에가 보통은 앞에 라인이 이렇게 둥근 게 일반적이잖아요, 또는 일자거나. 근데 얘는 측면이 나와 있고 오히려 가운데 부분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측면 1, 2, 3, 4, 5 5m가 넘습니다. 그리고 수치로 봤을 때보다 실물로 보니까 더 길어 보여요. 왜냐면 이전의 K7보다도 오히려 전고가 낮아졌습니다. 한 1.5cm 정도 낮아지다 보니까 낮고 더 길어진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시야에서는 훨씬 더 차가 길게 되어 있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더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쿠페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형 세단이다 그러면 보통 내려와서 여기서 트렁크가 시작되는, 이렇게 약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트렁크가 그냥 길구나, 트렁크가 더 길게 빠져있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게 아니라 쿠페형으로 되어 있는데 차가 5m가 넘어. 그러니까 안 길게 보일 수가 없는 거죠. 전장이 어마무시하게 길어 보입니다. 자, 측면에서 포인트로 볼 수 있는 거는 헤드라이트 측면에 또 이렇게 파라메트릭 주얼 패턴, 그리고 휠, 그리고 사이드 미러가 딱 잘리는 거 보이시나요? 보통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딱 잘려 있어요. 자, 그리고 뒤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거 뭐야? 커터글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장님을 위한 보통 리무진에 들어가 있는 커터글라스.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될지는 모르겠으나, 하지만 분명히 디자인적으로 봤을 때는 요거 뭐야? 대형 세단스러운데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준대형과는 다른 좀 더 고급스러운, 이래서 이를 올렸나? 약간 이런 느낌이 외형에서도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납니다. 자,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소렌토에서도 이 부분 샤크핀 느낌의 어떤 크롬 디자인이 K8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측면에서 그냥 일자로 보이는 것 같은데 이런 데서 포인트를 탁 넣어주는 거죠. 엣지
엣지,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휠에 대해서 얘기가 많더라고요. 시그니처까지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플래티넘만의 전용 19인치 스테퍼링 휠이 별도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그니처에선 선택할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사실 휠은 그냥 뭐 무난한 느낌 정도? 오히려 이런 대형 세단에 어울리는 좀 차분하면서도 요란하지 않지만 하지만 화려한, 하지만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현재 지금 전시되어 있는 차량은 시그니처 풀옵션입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 풀옵션과 플래티넘 풀옵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외관에서 차이 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휠이죠. 근데 또 하나 확인하실 수 있는 게 바로 가격이거든요. 시그니처의 풀옵션이 플래티넘보다 더 비쌉니다. 다음 주면 저희가 바로 시승을 하거든요. 그때 더 자세하게 가격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면부 디자인, 실물 보고 깜짝 놀란 부분, 포인트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멋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 K5에서 이어져서 좀 더 고급스러움까지 더한 부분 다 알겠는데, 실물로 보고 놀란 부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이만큼까지 안으로 깎여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후면에 이렇게 볼륨감 있게 한 거는 K80 처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제가 한번 손으로 만지면서 어느 정도의 입체감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스포일러 기능까지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가 테일 램프가 이렇게 일체형이 되어 있고 뒤에 엠블럼, 그리고 다시 또 내려가서 이렇게, 자, 좀 느껴지시나요?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이거는 이제 후방등이죠. 후방등이 이 아래쪽으로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전면부에서 로고를 말씀드렸는데 K8 폰트도 한번 우리가 좀 칭찬을, 깨 같은 칭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K자에 어떤 맞춰서 8을 이렇게만 보면 이거 우리 아들은 8인지 모를 것 같아. 굉장히 깔끔하고 이쁘게 한 것 같습니다. 트렁크도 한번 보시죠. 자, 우리의 첨단 무기 줄자 등장했습니다. 한번 재어보도록 할게요. 자, 뒤쪽에 가장 긴 부분이 148cm, 그리고 깊이가 114. 자, 높이, 왜냐면 짐을 실을 때 높이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차가 지금 이전보다도 1cm가 낮았으니까 높이가 51cm까지, 51cm 되는 정도의 높이의 물건까지 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렁크가 어마무시하게 큽니다. 하지만 쿠페형이다 보니까 손해보는 부분이 바로 이 트렁크 입구가 좁습니다. 51점 몇 cm까지의 물건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 45cm가 넘는 높이의 물건은 넣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부분 불편할 수도 있어요. 네, 같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분맨TV 화이팅! 분맨TV 화이팅! 화이팅! 첫인상,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는 거는 우리가 항상 선택할 수 있는 차종들이 브랜드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잖아요. 현대 기아차, 국산차의 대표적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 두 브랜드만에 가지고 있는 아이덴티티나 아니면은 실내 패밀리 룩이라든지 이런 건 다 좋은데, 근데 맨날 좀 비슷해. 그렇다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인테리어를 만났을 때는 그 감동이 더 크게 다가오거든요. 근데 이미지로 봤었을 때와 실물로 봤을 때 차이점. 자, 이미지로 봤을 때는 위쪽에 그냥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가운데 뭐 공조장치, 그 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컵홀더가 있구나 라고 했는데, 실물로 보니까 그 입체감이 상당합니다. 일단 커브드 휘어 있어요. TV같이 이렇게 약간 휘어져 있는데, 운전자 중심이라고 항상 강조했던 기아 자동차의 어떤 그런 브랜드 정책이 여기에 계속 녹아 있는 것 같아요. 가운데 센터 페시아도 운전자 쪽으로 틀어져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건 바로 이런 입체감, 오른쪽으로 틀어져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돌출되어 있으면서 운전자 쪽으로 비상등 버튼이 가운데 위치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죠. 평평한 게 아닙니다. 이게 운전자 쪽으로 살짝 들려 있어요. 저한테 마중 온 것 같아요. 제가 또 내려가도 되는데 마중 와서 굉장히 손 그립하는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살 들려있던 이런 부분들이, 그냥 이미지로 봤을 때는 그냥 평평하게 원래 뭐 제네시스도 이렇게 생겼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차이 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은, 자, 스티어링 휠에 투톤이에요. 투톤. 예,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엠블럼이 멋있게 가운데 들어가 있어서
이전에 기아 자동차 핸들을 봤을 때랑은 확연히 다른, 차체에 있는 것보다 사실 여기에 있는 로고는 우리가 항상 보잖아요. 근데 확실히 기아 마크가 바뀐 부분이 이 새로운데 약간 새거 사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이 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만으로는 고급스러움을 다 표현하기에 부족했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래쪽으로 우드를 포인트를 또 뒀어요, 이렇게. 자, 그리고 측면에도 크렐 아니죠. 네, 우리 크렐, JBL 이제 많이들 경험하셔서 새롭지 않죠. 메르디안입니다. 메르디안, 영국에서 온 스피커 메르디안인데 EV6와 그 다음에 K8에 이번에 새롭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어떤 음질일지는 사실 지금 전달드릴 수는 없지만 달리면서 한번 나중에 들어보면서 보면 될 것 같은데, 스피커는 총 14개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기대를 더 해볼 수 있는 이런 포인트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또 힘을 줬어요. 스피커 부분에 이렇게 측면에 고급스럽게 퀼팅 처리가 되면서 같이 가니까 통일감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부분인데 표현이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걸로 다 되나 싶은데 이렇게 누르시면 이게 바뀌잖아요. 프로펠러 누르면 공조 기능을 두 가지를 이 한 패널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화려합니다. 만약에 여기에 패널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갔으면 좀 정신이 없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이렇게 한 줄로 표현을 간결하게 해주다 보니까 심플한 느낌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로 한번 주행을 한번 바로 나가면 좋은데, 사실 이번에 2.5에도 그렇고 3.5에도 그렇고 전부 다 RMDPS가 적용이 됐잖아요. 다음 주에 바로 시승하면서 한번 그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신 거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2열에 탑승해 봤습니다. 이게 그냥 대형 세단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확실히 이번에 전장이 길어지고 휠베이스도 길어졌어요. K7은 그랜저보다 전장은 조금 길었습니다. 하지만 휠베이스는 조금 작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에 풀체인지가 되면서 휠베이스도 그랜저보다 길어졌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더 사실은 그랜저보다 더 뛰어나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랜저를 많이 제쳤네, 약간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 전장 휠베이스에 있습니다. 뒷좌석에 타보니까 지금 앞에 제가 운전할 수 있는 자세로 세팅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다리를 꼬는데 문제가 없어. 그러면 되게 긴 거 아닙니까? 제 키가 183cm인 거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뒷좌석에 앉으면 항상 확인하는 거, 등을 딱 붙인 상태에서 머리를 들었을 때 요거 좀 아쉽다, 머리가 그냥 닿네요. 네, 183cm인 분들은 헤어스타일링을 하고 나면 뒷좌석에 앉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보통 앉을 때는 사실 이렇게 앉게 되면은 아주 살짝 공간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쿠페형 디자인을 가진 K8이 전 고도 좀 낮아졌거든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시트를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92cm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뭐야, 내 앉은 키가 92가 넘나? 대부분 180cm 넘는 분들은 약 1m 정도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힙 부분은 이렇게 끝에서 끝 라인까지 50cm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가운데서도 정보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117cm인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뒷좌석에 탔을 때 첫인상 가장 눈에 들어온 건 바로 헤드레스트입니다. 네, 옷을 걸어둘 수 있는 옷걸이 역할을 할 수 있는 헤드레스트입니다. 특이하고 굉장히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K7이 제네시스만큼 고급스러워졌네, 하지만 제네시스라는 어떤 그런 브랜드보다는 약간 낮은 등급의 느낌이 들었던 이유는 이런 마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느끼는 고급감은, 2열에서 느끼는 고급감이 이전에 K7보다는 월등히 좋아졌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2열에 앉은 승객을 위한 편의 장비는 가운데 있는 이런 공조장치 조작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가운데 조그맣게 LCD 들어가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USB 포트 2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번에 좀 놀란 거는 사실은 2열 시트에도 통풍 시트 옵션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역시나 승차감이 가장 궁금하잖아요. 이전에 K7은 사실 저희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되겠지만 2열 시트에 앉았을 때 승차감이 1열보다 좀 떨어지는데, 고급 세단, 그러니까 럭셔리 세단이라 하기에는 2열 시트 승차감이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승차감을 보일지 한번 그 부분도 2열 시승기로 단독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번에 사실은 라디에이터 그릴이 그냥 범퍼와 일체감이 되고 외장 컬러가 그대로 적용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호기심 느끼시는 분들도 많고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한번 컬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야, 또 그레이는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약간 그레이는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 도시의 느낌이 굉장히 강한 데에 비해서 저처럼 약간 보수적인 분들은 이거 만들다 말았나? 약간 이런 느낌도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앞에 뭔가 검은색이나 아니면 테두리가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데일라이트나 이런 부분이 좀 더 강조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번에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관심 가졌던 게 바로 이 컬러거든요. 그린 컬러를 적용했어요. 첫 번째 이미지로 봤을 때 제 느낌은 야, 이거 잘못하면 엄청 촌스럽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실물로 보니까 좀 중후한데 약간 느낌이 있는데 약간 이렇게 보입니다. 녹색 중에 약간 다크한 녹색이 있고요. 제네시스에 적용된 건 약간 다크한 녹색.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더 밝은 녹색 톤이기 때문에 햇빛에서 비춰졌을 때의 느낌은 또 다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펄감이 엄청 많기 때문에 단지 그냥 녹색 이렇게 끝나기에는 이 펄 때문에라도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같이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셨던 분들은 걱정 좀 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K8을 살펴봤습니다. 네, 실물로 보니까 기대 이상이네요. 저희 다음 주에 잡혀있는 시승하면서 주행 성능과 승차감, 정숙성 이런 부분까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